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형사법 제4번 4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이 고의라는 것은 우리 형법에서 어디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죠? 총론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형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 같은 경우에는 고의범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자, 그래서 이 고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형법에서.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다른 말로는 범의라고도 그래요. 범의.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형법 개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형법 용어 개정하기 전에는 13조를 갖다가 고의라고 하지 않고 범의라 그랬었어요. 범의. 근데 지금은 고의다.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개정했죠. 자, 4번 정답은 1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보자고. 유흥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성인이란 말을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 결과서만 확인한 후 대상자인 청소년은 유해업소 고용하였다면 업주에게는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야? 주민등록증의 얼굴과 그 현실적으로 그 사람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어야지. 이 건강진단서만 보고 사진도 안 붙어 있는데 그것만 보고 바로 그냥 이 사람이 성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 건강진단서 사건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가서 또 볼게요. 자, 2번에 보니까 자, 갑이 도로교통법상의 축, 하중, 제한 10톤 및 총중량 제한 기준 40톤을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적으로 단속된 경우 출발 당시의 총중량 계측 결과 39.870t 자, 축, 중량, 총중량 초과 정도가 크지 않은 사정을 종합할 때 갑이 제한 기준 초과 상태로 운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판례는 맞다고 봤습니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3번에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자, 3번 봅시다. 자, 3번. 갑은 검찰의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필로폰 거래의 진행 관계나 필로폰 매매 대금의 처리 문제 등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이게 문제가 되겠죠. 보고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이 수사기관에 협조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내비쳤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벗어나 필로폰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도하에 필로폰을 판매하고자 한 이상 자, 갑에게는 필로폰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좀 맞다고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4번에 한번 가볼게요. 4번 해보자. 자, 4번에 보겠습니다.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죠. 그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행태와 행위의 상황,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중요한 건 일반인이야.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 행위자, 범죄자죠.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당신 이거 했는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요. 말로 진술 갖고는 그것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갖다가 종합해서 그죠? 종합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맞는 얘기다. 4번도. 이제 5번에 가서 보자고. 5번. 자, 5번. 자, 5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에 지급 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뭐 매월이나 매일 지급하는 그 급여에 대해서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옛날에는 근데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요즘 노동법이 강화됐죠. 그래서 어지간해서 사람 썼다가 괜히 개피 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고용할 때는 그죠? 요런 것도 노동관계법을 잘 이해하고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쩐다? 자, 고의가 인정됐다는 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요 4번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자, 타인의 건강 진단서 결과만을 확인한 후 그죠?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했다면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